네, 지난 10여 년간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 이른바 전범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29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무려 119개사에 이릅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들 기업 중에 특히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 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쓰비시, 스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어떤 기업입니까? 군수물품, 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하고 한국인 10만 명을 동아시아인 강제 노예 노동을 시키고 하시마섬, 이른바 군함도죠. 군함도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 전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전범기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죠.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미쓰비시가 어떻게 대응했죠? 배상을 거부하고 있죠? 예, 지금 뭐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미쓰비시는 한국 피해자의 보상 요청에는 이처럼 묵묵부담이면서 반면에 미중 피해자에 대해서는 3, 4년 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중죄 퇴대고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선인 노역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그들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제 징용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법원이 이미 판단을 한 내용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존중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보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쓰비시는 이에 대해서 즉각 항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쓰이나 스미토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이런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71개사 1조 2천억 정도가 투자됐던 것이 올해는 68개사 1조 5,700억을 투자했습니다. 계속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16년에는 1조 1천억, 18년에는 1조 2천억, 21년에는 1조 5천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국회의 요구와 경고와 충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회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예, 답변 올릴까요? 네, 짧게. 예.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상 패시브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수의 지수의 편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투자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여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총액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 문제가 더 있습니다. 더더구나 위탁 투자보다 직접 투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직접 투자가 주로 패시브 투자이기 때문에 지수 추정형이라 좀 그런 면이 그러면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어쨌거나 그 상황을 보면 국민연금이 주도할 수 있는 위탁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도할 수 있는 투자 아닙니까? 시장 지수 편입 비중에 따라 기계적으로 좀 편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다만 그러한 벤치마크 대비는 더 언더웨이트 되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 지침 제17조에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이른바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바꾸면 되는 거죠.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런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걸러내기 어렵다라고 하면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걸 10여 년 동안 걸립니까? 그 걸려내는 장치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도 못 만듭니까? 2012년도부터 문제돼가지고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른바 총리실에서 기업 명단을 냈어요.
그 명단을 말씀하신 그런 과정에다가 걸러내는 장치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면 된단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결국 결의와 각오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수익률에 목매서 애써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인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명백하게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 이 국민연금이 누가 만든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돈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전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 재직하는 동안 그런 기준 만들어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 만들어서 투자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위원님 그런 의견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난 2019년도에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아마 사유로 그때 더 진도가 나가지 못했는데요. 그런 논의될 기회가 있을 때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될 기회가 아니라 그런 이사장님이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이사장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그런 판을 만들어야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모든 이사장 하여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 잘하겠습니다. 대책 만들어서 저에게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징용 피해자의 자손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도 국민연금을 붓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말이 됩니까? 한편에서는 미쓰비시하고 재판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분들의 돈으로 마련된 국민연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한번 같이 한번 주무처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